오전 9시 30분 울진 후포항이 분주해집니다. 신선한 대게를 차지하기 위한 경매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위판 경우는 붉은 대게라고 통상 이제 홍게라고 부르는 대게입니다. 오늘 경매 주인공은 먼 바다에서 통발로 잡은 붉은 대게. 사이렌을 울리며 경매 시작을 알리는데요. 경매는 하루 4척의 배만 참여하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배들은 다 전부 저 독도 넘어서 조업한 배들이고 수심 깊은 데서 5박 6일, 7박 8일 작업하고 한 1주 반 만에 돈 배들이죠. 이에 반해 대게는 비교적 가까운 바다에서 잡기 때문에 당일 조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덕분에 울진에선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조업에 나섭니다. 껍질이 얇고 게살이 부드럽고 단맛이 강해요. 그게 울진 대게의 특징입니다. 수심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대게는 수심 100m에서 500m 사이에 서식하는 반면 붉은 대게는 수심 1000m 이상 되는 심해에서 서식하죠. 홍게는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껍질이 좀 딱딱해요. 수심에 딜리겨가지고 껍질이 딱딱하고 또 살은 좀 많이 잘 있지만 단맛이 울진 대게보다 단맛이 없습니다. 대게보다 어획량이 많고 그래서 좀 더 저렴했던 붉은 대게. 올해는 대게뿐 아니라 붉은 대게 어획량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어획량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은 편이에요. 지금 작년 대비 한 반도 안 나는 경우죠. 지금. 사실 대게는 크기보단 살이 얼마나 꽉 들어찼는지가 중요한데요. 살이 꽉 찬 박달대게는 좀채 만날 수 없는 귀한 몸이 됐고 속이 덜 찬 숙게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살 찾는 거는 많이 안 잡혀요. 비만도가 한 90% 이상 되는 거는 많이 안 잡히고 비만도가 뭐 75%, 70%, 60% 이런 거는 많이 잡혀요. 울진의 대표 항구 죽변항. 오전 5시. 이른 새벽부터 대게조업 배들이 출항 준비를 서두릅니다. 보통 우리가 5시에서 6시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조업 장소는 여기서 1시간 한 20분 정도 나가야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종일 해가 좀 일찍 들어온다 싶으면은 오후 한 3시나 4시에 들어오고 안 그러면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는 수온이 낮은 데다 깨끗한 모래바닥이 있어 대게가 좋아하는 먹이가 많은데요. 그중 울진 왕돌초 일대가 최고의 대게 서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데는 수심이 좀 깊어요. 수심이 지금 가는 데가 그냥 한 320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도 역시 대게가 탈피를 해가지고 여물어지는 과정이 보통 여름 지나가지고 겨울 딱 되면은 이제 개가 많이 야물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대게잡이 시작이 되는데 대게는 거미줄같이 가느다란 줄로 엮인 자망이라는 그물로 잡는데요. 기다란 사각형 그물을 대게가 이동하는 거리에 수직으로 펼쳐서 잡습니다. 대게는 자망으로 잡고 수심은 대게 잡는 수심은 평균적으로 150m에서 깊은 데는 450m까지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딱 이맘때 한창 대게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데 배 위엔 대게 소식이 뜸하기만 합니다. 얼마 안 되는 어획량에도 박근태 선장이 엄격히 지키는 약속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게를 바로 떼어내야 암깨나 췌장 위에다는 바로바로 그 바닷물에 버려야 다음에 또 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게 되고, 그리고 상품 되는 게는 빨리 떼가지고 수족관으로 여야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출항하면 동해의 높은 파도를 견디며 무려 10시간의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대게 조업. 사실 봄까지 계속 해야 하지만 박근태 선장은 내년을 위해 올해 대게 조업을 일찍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그 작년보다가 별로 그 대게가 많이 안 났습니다. 뭐 조류 관계도 있고 그 불법 업 하는 사람들이 그 게를 출토되기 전에 미리 그 잡아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획량이 부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대게 축제가 열리는 경북 울진. 동국 여지승남과 대동지지에 따르면 대게는 고려시대부터 울진의 특산물이었다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울진 대게가 특히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돌초라는 대게 수집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대게는 살이 꽉 차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 각지의 대게 애호가들이 울진으로 모여드는데요. 별다른 양념 없이 쪄서 먹기만 해도 진가를 발휘하는 대게. 꽉 찬 살에서 나오는 육즙은 감칠맛 나는 단맛을 뽐냅니다. 대게는 뭐 대게 찜도 해가지고 먹는 게 제일 맛있고 대게 탕도 끓이면 시원하고 맛있고. 맛 좋은 대게찜을 즐기기 위해선 대게를 찬물에 담가 기절시킨 후 뒤집어서 수증기로 쪄야 하는데요. 몸통 속에 게장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죽여서 삶는데 이래 삶아야 게가 뜨거운 데가 요동을 치면서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대게 본연의 향과 맛이 뛰어나 찜이나 탕이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울진 사람들은 대게 다리살을 쪄서 말린 해각포를 안주로 즐기기도 하고 전이나 국수에 대게살을 넣어 즐겨 먹기도 한답니다. 울진에서는 울진 대게가 옛날부터 유명해가지고 음식을 우리가 손수로 이렇게 저래부터 옛날부터 내려오거든요. 대게찜, 대게국수, 대게전, 대게회, 또 대게 양념게장. 그 자체로 또 다양한 요리로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울진 대게. 이 계절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가 사람들을 동해로 이끌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울진 오산항. 불을 밝히고 출항 준비를 서두르는 이가 있는데요. 경력 15년 차 이태훈 선장입니다.
경비 시간에 맞춰 경매를 보려면 좀 피곤하더라도 지금 나가야 됩니다. 잠도 마다하고 새벽 바다로 나서는 이유. 동해에서 불개라고 불리는 깨다시 꽃게 때문입니다. 불개 토망해놨는 거 이제 잡으려고 이제 통발로 불개를 잡거든요. 가갖고 이제 어제 이제 토망해놓은데 이제 가갖고 이제 양망을 해야죠. 표준명이 깨다시 꽃게인 이 녀석은 지역마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동해에선 모래밭에 사는 개라고 해 불개, 금개, 모래개라고 불리고요. 서해에선 월개, 남해에선 황개 또는 방개, 그리고 제주도에선 제주도 꽃게라는 이름으로 통한답니다. 그 외에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종이죠. 그냥 이 불개는 연중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시기별로 이제 배들마다 작업하는 게 틀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잡는지 적게 잡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저희 오산항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개 잡는 배는 저희 배밖에 없어요. 깨다시 꽃게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워낙 적다 보니 다른 개로 오해하거나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게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꽃게보다는 크기가 작고 껍데기가 부드럽습니다. 크기는 참게와 비슷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색깔과 집게 모양이 다르고 참게와는 달리 다리에 털도 없죠. 가장 비슷하다고 오해를 받는 녀석은 흔히 돌개라고 불리는 민꽃게인데요. 껍데기도 훨씬 단단하고 색깔에서 차이를 보이는 엄연히 다른 어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딱지와 다리에 화려한 무늬를 자랑하는 범개와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깨다시 꽃게는 등 껍데기에 알파벳 H 모양의 무늬가 있고 마지막 다리가 보라색인 특징이 있죠. 깨다시 꽃게의 조업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발 안에 냄새가 멀리 퍼지는 꽁치나 청어를 넣어 게를 유인하는데요. 미끼를 넣은 통발을 수심이 10에서 20m 되는 바다에 넣어둔 뒤 하루에서 이틀 후에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바로 앞에 요 육지예요. 육지하고 가깝고 이 물밑이 지금 모래밭이에요. 모래밭이고 수심이 얕고 불개가 제일 잘 서식하는 곳이죠. 예전엔 흔하게 잡혀 동해 사람들의 밑반찬으로 밥상에 자주 올랐다는 깨다시 꽃게. 그런데 요즘엔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이 녀석 보기가 쉽지 않답니다. 지난해에 비해 갖고 어획량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래 조업을 하면 이래 나오는 거라든지 또 이제 크기라든지 보면은 지난해보다는 양이 줄고 크기도 많이 작아졌고 좀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180여 개의 통발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 항구에 돌아오자마자 깨다시 꽃게를 크기별로 선별해 주는데요. 오늘은 전날보다 크기가 좀 더 작은 녀석들이 많이 올라온 상황. 요래 작은 게 많이 받치면은 이제 다음 작업 때는 이제 그 자리 말고 다른 곳으로 이제 또 이동해야 되죠. 오늘은 어제 비하고 작은 게 한 이 2가구 정도 더 나오네요. 선별을 마친 깨다시 꽃게는 이제 경매를 위해 인근 수협으로 옮겨줍니다. 수협에는 갓 어획해온
대구, 새우, 가자미와 같은 제철 수산물이 가득했는데요. 깨다시 꽃게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어느 정도 인기가 뭐 걸그룹 정도는 안 돼도 조금 될 거예요. 그래도 이래 찾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경매가 시작되고 역시나 이태훈 선장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깨다시 꽃게를 찾는 이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과연 좋은 가격을 받았을까요? 위판이 끝나고 선장님의 표정이 꽤 좋은 걸 보니 가격이 나쁘지 않은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잘 나갔네요. 뭐 이래 걱정 많이 했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뭐 불게라든지 뭐 다른 고기도 뭐 생각보다 값이 잘 나가고 기분은 좋아요. 이태훈 선장이 다시 항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엔 다음날 깨다시 꽃게를 어획할 통발을 수리해서 바다로 가져가려는 건데요. 항구에서 10분을 달려 도착한 어장. 미끼를 두둑히 넣어 선장님만의 포인트 지점에 통발을 넣어줍니다. 방금 투망한 거는 오늘 양망을 해보니까 개가 퍼져 있긴 퍼져 있는데 그래도 드는데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곳에 이래 모여있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이라든지 이맘때 작업했는 그거 토대로 해갖고 방금 투망한 곳에 개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번 투망해 본 겁니다. 투망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선장님이 솜씨발이에 나섰는데요. 새벽에 어획한 깨다시 꽃게를 아낌없이 넣어주고요. 우러난 육수에 라면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선원들하고 내하고 이제 잘 먹어야 힘쓰고 일을 하니까 아무리 비싸더라도 먹을 때는 먹어야죠. 바다 위에서 먹는 별미 깨다시 꽃게 라면. 일 끝나고 바다 위에서 먹는 맛. 정말 끝내줄 것 같습니다. 불게라면은 흔히 우리 뭐 꽃게 대게하고 또 틀려요. 이 불게에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 향이 엄청나게 진하게 이 국물에 이래 배어갖고 하여튼 맛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한 국물 맛에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 봅니다. 수산시장에서도 간혹 모습을 드러낸다는 깨다시 꽃게. 현지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아 벌써 꽤 많은 양이 팔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울진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어종이라 따지면 어른들이 찾으러 오셔도 없어가 못 파는 날이 더 많고 이렇게 흔하게 나온 날이 잘 없어요. 오면 금방금방 나가고. 얼마나 잘 팔리나요? 먹고 살 만큼 잘 팔려요. 불게만의 특징은 요 지역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경북 지역 사람들은 이걸 많이 알죠. 보통 암컷을 많이 찾죠. 그렇게 살이 요거는 속 안이 이렇게 놀아요. 암컷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살도 더 단단하고 더 맛있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선호하는 게 전부 다 암컷을 찾아요. 그게 속살이 노라, 알이. 그리고 단맛이 많고 수컷은 좀 더 씁쓸하고. 꽃게처럼 탕을 끓여도 양념해서 무쳐 먹어도 튀겨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라는 녀석. 울진 사람들의 반찬 걱정을 덜어주는 효자 수산물이었답니다. 지금 저 탕도 해 먹고 찜도 해 먹고 그리고 이거 양념장 버무려 가지고 생걸 걔가 양념장 버무려 가지고 생걸을 해 먹을 드실 수도 있어요. 특히 다른 게처럼 깨끗하게 씻어준 뒤 아무런 양념하지 않고 쪄먹는 맛이 일품인데요.
성게로는 이렇게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먹는 찜, 그다음에 깨끗하게 이제 내장하고 손질을 해서 양념 무침, 간장 무침과 양념 무침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탕으로. 깨다시 꽃게는 뒤집어서 15분 정도 쪄주면 완성. 이어지는 어머니의 손길이 또다시 분주한데요. 껍데기를 분리하고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손질해줍니다. 껍질을 떼고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먹기 편하게, 먹기 좋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다음은 깨다시 꽃게 최고 진미로 꼽히는 국물 요리. 먼저 무를 썰어놓고 된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깨다시 꽃게를 넣고 다진 마늘, 고추, 대파, 쑥갓을 넣어 팔팔 익혀내면 깨다시 꽃게탕이 완성되죠. 불게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진하게 우러난 국물 맛이 참 궁금한데요. 깨다시 꽃게의 변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질한 깨다시 꽃게를 넣고 채소 그리고 매콤달콤한 양념장 넣어 쓱쓱 버무려주면 양념 무침이 완성됩니다. 여느 게보다 부드럽고 담백한 속살 그리고 진한 바다향으로 입안 가득 즐거움을 선사하는 깨다시 꽃게 요리 한 상. 껍데기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 남녀노소 모두 즐겨 먹기 그만인데요. 입맛 사로잡는 숨은 밥도둑 깨다시 꽃게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 서북권 최대의 항구인 삼천포항. 계절마다 이름난 수산물들이 앞다퉈 등장하는 곳인데요. 항구 바로 옆에 자리한 수산시장에서 제철 이름표를 단 녀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용궁에서도 만나기 어렵다는 봄손님. 털개가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죠. 옛날보다는 많이 나지 않지만도 그래도 털개가 처리돼가지고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에는 아마 털개를 제수상에 올리는 집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게 아마 그 맛이 우수하기로 정평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 듣고 찾는 사람은 많지만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꽤 된답니다. 헉소리 나는 가격 때문인데요. 예, 찾기는 많이 찾아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비싼 편이라서 손님들이 좀 드시고 싶기는 드시고 싶어도 좀 꺼려 좀. 그래도 맛을 아는 손님들은 예, 맛을 아는 손님들은 비싸도 많이 찾아요. 맛이 좋은 데다 잡히는 양은 적으니 귀하고 비쌀 수밖에 없는 건데요. 나오는 바다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과 남해 연안이 주 서식지. 그 중에서도 남해와 미조 지역에서 털개가 많이 나옵니다. 이맘때 미조항의 유자망 어선은 대부분 멸치를, 통발 어선은 털개를 잡는데 변덕스러운 봄 날씨 탓에 통발을 던져놓고도 한참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네,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어떤 날씨가 제일 좋은 날씨예요? 바람 안 불고 비 안 불면 제일 좋은 날씨죠. 고기가 작고 못 잡고가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배사람들은 바람 안 불고 비 안 오면 제일 좋죠. 통발을 던진 뒤 이틀 정도 있다 걷어들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날씨 탓에 나흘 만에 찾아가는 어장.
한 15분에 20분 정도 걸립니다. 멀리 나가진 않네요. 예, 여기에서 뭐 한 2마일나 3마일 그래 나가. 평소에는 펄과 모래가 섞여 있는 수심 50m 이내의 바다에서 생활하는 털개. 하지만 2월 정도부터 슬슬 육지와 가까운 연안 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알을 낳기 전 살을 찌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에 산란을 합니다. 깊은 바다에서 여름에 산란을 해서 그 산란 가지고 있는 그 외포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12월경 되면은 조회하러 부화를 하거든요. 부화를 해서 그 다음에 여름에 하면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또 에너지를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봄철에 2, 3월 달에 연안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털개는 특이하게도 겨울잠이 아닌 여름잠을 자기 때문에 잠에 들기 전 1년 중 딱 이맘때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나올 때와 들어갈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때가 아니면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지조 있는 녀석입니다. 게다가 갈수록 잡히는 양이 줄어들어 어민들의 속을 썩이고 있는데요. 귀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문어보다도 더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털개 올랐다, 털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털개를 만났습니다.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적게 잡을 때도 있고 그래요. 많이 잡을 때는 몇백 마리 잡는데 안 잡게 할 때는 뭐 50마리도 뭐 30마리도 못 잡아. 서식지를 줄줄 꿰고 있는 베테랑 어부도 너댓개에 통발을 올려야 한두 마리 구경할 수 있다는 털개. 한 줄에 한 개서 들어야 되기가 한 뼘 크기의 짜리몽땅한 몸 가득 털이 나 있어 털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사실 이 녀석의 진짜 이름은 털개가 아니랍니다. 동해안의 그 고성 이북 지역에 나는 것들은 원래 이제 털개입니다. 그리고 경북 포항에서부터 통영, 거제를 걸쳐서 전남 여수까지 나는 털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방송의 개입니다. 이 두 종을 보면은 등껍질을 보게 되면은 동해안의 털개 같은 경우에는 좀 둥근스름하게 생겼고, 저희들 왕방송의 개 같은 경우에는 오각형으로 생겨가지고 등껍질을 보면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동해안의 것이 털개, 남해안의 것은 왕밤송이 개지만 뭉뚱그려 털개라고 부르는 건데요. 본래의 이름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암수 구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쑥놈, 이거는 암놈. 암놈은 요 둥그렇게 생겼고 쑥놈은 요 쪼삐하게 생겼잖아. 지금은 다 마찬가지라. 맛은 여기 좀 알은 찼는데 살은 여기 좋아. 알 쪽에는 먹으려고 하면 여기 넣게요. 지금 살 쪽에는 여기 쑥놈이 낫다고. 한 번도 털개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격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지만 단 한 번이라도 털개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가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데요. 일 년 중 딱 한철 산지에서 맛보는 싱싱한 털개는 비싼 값을 제대로 해냅니다. 일단은 걔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발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죽은 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돼도 이렇게 이제 폐해지고 이래도 딱 이렇게 걔가 싱싱한 거죠. 이거는 또 안 깨고 전부 다 이런 게 싱싱한 거죠, 걔가. 그리고 들어봤으면 무겁고 이제 그런 게 싱싱한 거죠. 털개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수증기로 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털개 자체에 간이 배어 있어 별다른 손질이나 양념 없이 20분 정도만 쪄내면 되는데요. 어찌나 그 맛이 좋은지 털개가 밥상에 오르는 날에는 친정오빠가 와도 반갑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 다른 게와 비교해 비린 맛이 거의 없어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된장은 아주 조금만 풀어주는데요. 담백하면서도 칼칼하고 달달한 맛 뒤로 은은하게 퍼지는 독특한 향이 일품인 털개 된장찌개. 산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어 메뉴판에도 없는 유령 메뉴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잠깐 나고 안 납니다. 봄에 잠깐 나고 뭐 이렇게 또 철에 따라서 잠깐 한 달 날 수도 있고 한 달, 한 보름이나 한 45일 정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 나고 안 납니다. 그 계절 음식이기 때문에 뭐 부치 놓거나 그렇지도 안 하고 그때 이제 해가지고 삶아 파는 거, 찌가 파는 거죠. 찜도 좋고 찌개도 좋지만 게맛의 핵심은 역시 게딱지. 껍데기에 찰싹 붙어있는 내장은 잘 풀어 중탕한 계란찜처럼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데요. 내장과 알을 싹싹 긁어 밥과 함께 비벼내면 개눈 감추듯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러나 매년 어획량이 감소해 더욱 비싸지는 털개의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나섰는데요. 어미 털개로부터 치개를 얻어내 방류하고 시험 양성을 거듭하며 대량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서식 환경이 까다롭고 밝혀지지 않은 정보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은 초기에 그 소량으로 생산하는 실험적으로 생산하는 그 단계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아직 10,000마리 이상, 한 50,000마리씩 생산하는 그 대량 생산 기술은 아직 미흡한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종묘 생산이 대량으로 돼야지만이 그 자연의 방류도 많이 하고 그 자원의 정식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육 환경에 대한 뭐 조도라든지 그 먹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머지않아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 좀 더 많은 털개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게 되겠죠. 하루빨리 그날이 오길 응원해 봅니다. 꽃게와 대게처럼 흔한 수산물은 아니지만 미식가들 사이에선 웬만한 수산물보다 으뜸으로 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그 맛과 매력은 천차만별을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대게와 꽃게 못지않은 매력으로 국민 수산물 자리를 노리는 민꽃게와 참게를 만나봅니다. 맑은 물줄기, 깨끗한 자연을 품은 섬진강. 덕분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중 섬진강을 비롯해 임진강, 태화강 등지에서 발견되는 참게가 첫손에 꼽힙니다. 벚꽃 필 때 봄에요. 초봄에 벚꽃 필 때 좀 많이 잡히고요. 또 가을에 좀 많이 잡힙니다. 예. 개가 상위에 쭉 타고 올라갔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산란하려고 하루 쪽에 바닷물이 있는 쪽으로 쫙 물 따라 타고 내려옵니다. 예, 물에 떠내려와요. 이렇게 비가 한번 오면 비 올 때 이렇게 쫙 타고 내려옵니다. 민물에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바다로 향하는 참게. 이때를 놓치지 않고 통발을 이용해 참게를 잡아 올리는데요. 참게를 유인할 땐 비린내 나는 미끼가 제격입니다. 젓갈류. 이제 개가 비린내 나는 거 젓갈류 같은 거 잡식 동물이거든요. 야행성이고 밤에 이렇게 먹이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먹이 먹으러 들어가다가 개가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아침으로 가고 또 개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개 덜망을 이제 이리 덜쳐가지고 개를 잡는 거예요.
통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쉬워도 다시 빠져나오는 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게를 이렇게 통발로 잡습니다. 통발이 구조상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잘 못 나옵니다. 다 막혀 있잖아요, 사방이. 통발을 투망하고 참게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날 건져 올려주면 되죠. 하동의 명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하동시장. 이곳에서도 참게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참깨 없어요. 참깨는 지금 다 팔아들고 없네요. 여름에 접어들수록 그 모습 보기가 더욱 귀하다는데요. 봄, 가을에 그때는 추우니까 통발에 잘 들어가는데 한여름에는 게가 통발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참게를 먹기가 굉장히 좀 힘들겠네요. 먹기는 먹는데 양이 한 5분의 1로 줄어든다고. 게가 잡히는 양이 그리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여기 수족관에도 지금 참게가 없어요. 보다시피 지금 없잖아요, 참게가. 35,000원에서 4만 원 선으로 거래가 되지. 키로당요? 키로당. 그러면 이게 일반 꽃게랑 비했을 때는 어때요, 가격대가? 꽃게보다 가격이 배 정도 비싸죠. 배요? 네, 배.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참게가 기 큰. 귀한 참게를 만나기 위해 섬진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통발 안의 모습을 드러낸 참게. 꽃게보다 크기는 작지만 다리에 털이 텁수룩한 게 특징인데요. 크기와 배 모양에 따라 암수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쑥개입니다, 쑥개. 이 쑥개는 이 털이 많고 배가 삐죽합니다. 이게 쑥개입니다. 수개가 크기도 훨씬 더 크고 털도 덥수룩한데요. 암게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도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암놈은 좀 사람같이 털이 좀 작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암놈이거든요. 털이 좀 작잖아요. 털이 좀 작고 배에 이게 껍데기가 이게 둥글합니다. 둥글수름하고 좀 틀리죠. 걔도 좀 작고, 예? 사람도 좀 체격이 작듯이 암놈은 좀 체격이 좀 작고 모든 게 좀 적습니다. 뭐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잡식성 참게는 죽은 물고기를 말끔하게 처리하는 강물 속 청소부로도 명성이 자자한데요. 그래서인지 예부터 봄 참게는 소가 밟아도 안 깨진다고 할 정도로 속이 꽉 차 맛이 깊었습니다. 예부터 참게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하동에선 참게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는데요. 참게 가리장도 하동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려서 부모님들이 가리장을 많이 해 드셨는데 그때 조금 어려운 시절이에요. 식구는 많고 애들 딸 많이 나서 식구는 많고 이럴 때 게 몇 마리 잡아다가 이 게탕을 끓이려면 좀 가고 그래서 이제 참게 가리장을 많이 해 먹었는데 게를 자잘히 잘라가지고 호박 새끼 엮고 이래가지고 양을 좀 늘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밑가루 옛날에 밑가루 있죠. 밑가루 좀 풀고 이렇게 계란 하나 풀고 이렇게 먹던 게 가리장이 유래입니다. 참게 가리장입니다. 배고픈 시절 허기를 달래기 위해 만들어 먹던 하동만의 음식인데요. 지금도 하동 사람들은 이맘때 별미로
참게 가리장을 가장 첫손에 꼽습니다. 참게를 잘게 잘라서 밀가루를 넣고 걸쭉한 죽처럼 만들어 먹는 참게 가리장. 국물이 진하고 고소해 보양식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시래기를 넣어 얼큰하게 끓여낸 참게탕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참게 튀김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튀김옷을 입히기 전 참게에 간을 하는 방법이 조금 색다릅니다. 간장에 조금 재웠다가 이리 해야 좀 약간 게가 짭조름한 맛이 있어야 또 먹는데 맛도 있고 간이 배기서 맛이 있어요. 튀김옷을 입힌 참게는 뜨겁게 달궈진 기름에 튀겨내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튀긴 참게는 달걀 반죽을 입혀 한 번 더 튀겨냅니다. 그래야지만 고소한 참게 껍질을 따로 발라낼 필요 없이 참게 자체를 바삭하게 즐길 수 있죠. 게다가 꽃게처럼 간장에 담가 게장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요. 꽃게와 달리 만드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바닥게장 같은 경우는 뭐 간장을 달여서 2, 3일이면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민물게장은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숙성시키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리서 다 담아놔야 됩니다. 예. 크기가 작아 꽃게에 비해 먹을 것은 없지만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맛이 가히 일품으로 꼽히는 참게. 아, 맛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던 진상품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맛이 있어. 이런 더 맛있는 거 없죠? 억수로 맛있어요. 꼬시고 담백하고. 참게가 좀 구수한 맛이 있고 그 참게만이만 그 느낄 수 있는 그 향이 틀려. 향이 꽃게에는 그런 향이 없는데 참게는 그 풀레 비슷한 향이 있다고. 그걸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서울서도 우리 그 참게 보러 사러 이까지 일부러 내놓오는데 뭐. 강에 참게가 있다면 바다엔 돌게 또는 박하지라고 불리는 민꽃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만나기 위해선 새벽 3시 항구를 출발해야 하는데요. 주로 돌 틈에서 잡혀 돌게라고 불리는 만큼 안반지대를 조업 장소로 선정합니다. 보통 이제 아래에서 밑바닥이 수심이 돌바닥, 돌이나 이제 암초 바닥이나 좀 많이 봐주고요. 섬가에 많이 붙어 있는 편이죠. 또 활동할 때 되면은 이제 퍼져서 이제 그 오돌토돌한 이제 그 암벽 이런 데 많이 살고요. 민꽃게 역시 꽃게나 참게와 같이 통발로 잡습니다. 미끼로는 민꽃게가 좋아하는 조개 내장이나 정어리, 고등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때문에 통발 안에는 민꽃게부터 불가사리, 소라까지 다양한 녀석들이 한가득입니다. 꽃게와 달리 등딱지 양쪽에 뾰족한 뿔이 없는 민꽃게.
민꽃게란 이름 역시 없음을 뜻하는 민자가 붙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요즘 산란기가 임박해 몸속 가득 살과 알을 품어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약전의 자산 어보에 민꽃게를 벌떡게라고 했는데요. 몸집은 작지만 근육질 집게발을 가진 데다 다른 개들과 달리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집게발을 들고 맞서는 사나운 녀석입니다. 많이 물죠. 그러니까 물리면 약간 진짜 잘못 물리면 피날 정도?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제가 맨장갑인데 저희 직원들 보시면 다 장갑이 두꺼워요. 이거 잡는 사람들은. 그래서 물려도 좀 덜 아프게, 아프게 무조건 아프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놓을 텐데. 꽃게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돌게가 좀 유난히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항상 조심해서 잡는 편이고요. 빨리 잡아서 빨리 넣는 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발을 올려보지만 민꽃게 어획량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 그 아쉬움을 참소라가 조금이나마 대신해줍니다. 새벽부터 바다에 나왔건만 민꽃게가 생각만큼 잡혀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아요. 예상량보다는 여기 없다가 봐야죠. 많이. 그러니까 이제 모르죠. 이제 바다라는 게 여기가 없다가도 저기가 좋을 때가 있어서 지금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위치상으로는. 새벽 3시부터 오후 2, 3시까지 꼬박 12시간 무렵을 바다에서 보내는 선원들. 때문에 배 위에서 식사를 해결하는데요. 오늘 메뉴는 갓 잡은 민꽃게 찜입니다. 드디어 선원들이 모두 모이고 꿀맛 같은 식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선원들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네팔에서 이거 드셔보셨어요? 아니에요. 네팔은 바다가 없어가지고요. 이런 건 없어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먹지도 않았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잘 먹어요. 오래됐어요. 외국에서 왔지만 이제는 바다의 매력을 아는 바다 사나이들이 다 됐습니다. 고기들이 많이 잡히면 힘들어도 좀 재미있어가지고 힘들어도 힘이 나오고요. 좀 고기들이 없으면은 그냥 몸 힘들면 많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항상 웃기는 거지만은 주문 쏘라. 주는 대로 잡히면 잡히는 대로 그게 뱃사람들이 할 일이니까요. 그지? 달콤한 휴식 시간도 끝이 나고 다시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비록 오늘 민꽃게 수확량은 얼마 안 되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통발을 투망하고 무트로 돌아갑니다. 봄꽃게 값이 금값을 자랑하면서 상대적으로 민꽃게를 찾는 이들이 늘었는데요. 크기가 작고 살은 적지만 달콤한 맛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꽃게하고 돌게하고 가격 차이 많이 나요. 꽃게 자체가 이제 그 단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꽃게가 지금 금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좀 저렴하게 예, 그렇죠. 예, 예. 꽃게 같은 경우는 들어온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서민한테 아무래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돌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서민들한테 이제 양 많게 푸짐하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꽃게를 잘 손질해 준 뒤 각종 채소를 넣고 양념장으로 버무려낸 민꽃게 무침. 그리고 각종 약재를 넣고 오랜 시간 끓인 간장으로 만든 간장게장까지. 입맛 없는 날 밥도둑으로 손색 없을 것 같죠? 예,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입맛이 없으니까 예, 게장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코스 요리로 이렇게 이제 술안주용으로 해서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짜게 담지 않고 삼삼한 안주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님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꽃게는 살이 단단해 게장으로 제격인데요. 게장 등딱지에 따뜻한 밥 한 술 퍼 담고 비벼 먹으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올 것 같습니다. 흔하게 알려진 녀석들은 아니지만 그 맛과 매력에 있어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 녀석들. 맛은 물론 보양식으로도 제격인 민꽃게와 참게. 국민 수산물로도 문제 없을 것 같죠?